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지도사 2차 강의를 맡게 된 안길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산업안전지도사를 2018년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지금 올해죠, 올해 3월에 개업을 했어요. 자,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2018년에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개업을 했습니다. 이름은 안전명장 지도사 사무소. 자, 이 이름으로 지금 제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6월이니까 3개월 정도 했죠. 3, 4, 5, 3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그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이제 이 얘기도 좀 해드려서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걸 왜 따야 되는지 그 정확한 목표 의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니잖아요. 취미로 자격증 따는 거 아니고. 물론 취미로 자격증 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목적이 취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업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개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이제 그 분야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자격증 공부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야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사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업무 영역을 알려드리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보수는 어느 정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게 동기부여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저거 하면은 돈 좀 잘 벌대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그냥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버는지 알면 우리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는 2018년에 취득을 하고 3월에 개업을 했고 안전명장 지도사 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3개월째 영위를 하고 있고요. 실제 소득은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씩 벌고 있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씩 아직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 자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면허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술 자격이라는 거는 그 기술에 걸맞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그 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사를 주고 기술사를 주고 이런 등급을 매겨서 자격을 주는 게 기술 자격이고요. 그리고 면허 자격이라는 거는 의사, 변호사, 그리고 약사 이런 전문직들이 개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거예요. 자, 면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허가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거죠. 자, 그게 이 면허 자격이라는 건데 이 면허 자격은 좋은 게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의사로 개업을 할 수 있죠. 약사 개업하죠. 산업안전지도사도 마찬가지로 재해 예방 지도 기관인
그러니까 여기 안전명자 지도사 사무소가 뭐 하는 데냐면 재예방 지도 기관이에요. 자, 이 재예방 지도 기관을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예방 지도 기관은 원래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있기 전에는 재예방 지도 기관은 법인만 할 수 있었어요. 법인 6명 이상, 기술사 한 명에 기사 5명을 모아서 6명이서 요 지도 기관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지도사는요, 자격증을 따고 연수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경력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는 바로 이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안전 지도사로서 요거 1인 기업이에요. 저 혼자 해요. 혼자. 저 얼마나 좋습니까? 저 혼자 하니까 일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고. 저 혼자 뭐 일해서 지금 월별로 뭐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좀 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1,000만 원 버는지는 요거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일단 산업안전 지도사를 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산업안전 지도사를 땄다 그랬을 때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취업이죠.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2번째는 저처럼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취업은 여러 분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감리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여기처럼 재예방 지도 기관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그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관리자. 자, 요거랑 할 수 있어요. 자, 뭐 여기 감리, 여기 이제 재예방 지도 기관 이런데 이제 지도사를 가지고 취업을 하면은, 그러면 연봉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최소 4천은 받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7천. 자기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산업안전 지도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스는 취업을 이제 안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재예방 지도 기관을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개업하셔도 돼요. 사실 뭐 이렇게 취업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안전 경력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이 재예방 기술 지도에서 기술 지도를 안 해보셨던 분들, 이분들은 취업을 하는 게 좋아요. 요 재예방 지도 기관에 가장 좋죠. 재예방 지도 기관에 취업을 해서 한 2년 정도만 업무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업무도 왜 한 2년 정도를 다녀야 되냐면,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잘 몰라요. 아무리 내가 그 지도사를 땄다고 해도 그 안전에 관련된 실무 지식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업무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식이 늘어나는 거지. 넓혀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질적으로 이게 정확한 이제 토킹이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질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2년 정도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개업을 목표로 2년 정도만
경력을 쌓는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내공은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공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 내공이라는 게 필요하냐면 막상 개업 이제 그 안전 실무가 없는 사람이 개업을 하게 되면 내공이 없으면 현장에서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공이 쌓여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현장 돌아가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위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제 그 찍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내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현장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우가 달라져요. 진짜 대우가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에 현장에 방문을 이제 컨설팅하러 일 배우려고 취업을 해서 컨설팅 하려고 이제 현장을 갔더니 내가 너무 못하니까 밥도 안 줘요. 밥도 현장에서 점심 시간이 됐는데 그냥 그 현장에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밥도 안 주고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뻘쭘하게 굶고 그러고 돌아와서 좀 그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 내공으로 이 현장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산업안전지도사 업무 영역은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업종이 서비스고요. 업태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사업 업종이 서비스고요. 그리고 업태가 재해방 기술 지도입니다. 재해방 기술 지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내공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추천은 진짜 요거 그 2년 정도만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정도만 실무에서 그 업무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공을 쌓아서 이렇게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 소득은 저처럼 어느 정도 소득은 이제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뭐 요거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업무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업무 영역은 재해방 기술 지도, 안전 컨설팅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더 있어요. 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장 주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 재해방 기술 지도는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에 자, 지금 안전관리자가 공사 금액으로 120억이에요.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에 여기 재해방 지도 기관에서 요원이 파견이 되어서 이 현장에 한 달에 두 번씩 기술 지도를 하는 거를 지도 조언을 하는 거를 기술 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120억 지금은 이제 얼마냐면 1억에서 120억 미만. 근데 올해 7월부터 안전관리자가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 범위가.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100억. 그래서 1억부터 100억 미만 현장은 재해방 기술 지도를 법적으로 월 2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월 2회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개수에 제한을 걸었어요. 월 2회에다가 자, 요건 써놔야겠네.
자, 월 2회 그리고 개수가 한 달에 월 80회 미만을 하게끔 돼 있어요. 80회 이하. 최대 80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개 현장만 가지고 있으면, 그죠? 40개 현장만 가지고 있으면 월 풀로 80회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게 하루에 몇 개를 할 수 있냐면 4회를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요건 이제 달이고 요거는 1. 하루에 4회. 하루에 4개 이상 못 하고요. 딱 4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4개 이상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업 정지 맞아요. 영업 정지. 그래서 4개 그리고 80회가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영업 정지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80회 이내에 해야 되고요. 4회 이내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30일, 31일. 근데 한 달에 일을 할 수 있는 가용 기간이 며칠이냐면 22일에서 23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80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거의 다 매일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0개는 못하고 지금 한 60개에서 많을 때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70개를 하고 있는데요. 70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되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 지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업도 다녀야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지.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자, 지금은 제가 제해방 기술 지도하고 요 컨설팅만 여기 지금 3개월 됐으니까 요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영업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일요일은 진짜 그날은 몸이 힘드니까 쉬어야 돼요. 아침에 제 일과를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한 빠르면 6시에 나갈 때도 있고요. 보통은 7시에 나가요. 아침에. 7시에 나가가지고 현장 4군데 돌면은 오후 한 3시에서 한 4시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마치고 사무실 들어오죠.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사무실 들어오면은 한 빠르면 4시에서 5시 돼요.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러면 요때 뭘 하느냐?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쓰고 K2B 올리고 K2B라고 여기에 이제 제해방 기술 지도를 한 거를 전산망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전산망에 이게 올려야 돼요. 요거를 이게 7일 이내에 이제 전산망에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업무를 합니다. 계약서하고 계약서. 그러면 요거 후딱 하면 2시간 그냥 지나가요. 그럼 6시에서 빨리 끝나면 6시, 늦으면 7시. 그럼 그때 저녁 먹고 좀 뭐 좀 하고 있다가 다시 아침이 반복되죠. 자, 이런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일을 줄여서 요거를 좀 영업을 다니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일단 이론상으로 지금 80개 다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그냥 아직은 영업이 조금 부족해서 70회를 하고 있는데 80회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자, 이 80회 그러면 이제 이게 돈으로 얼마일까? 돈으로 얼마냐? 그거 궁금하실 텐데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하고 있는데 대전 충청권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요. 자, 서울이 있고요. 경기도 있고 강원도 있고 그다음에
충청도 있고 그리고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그 대전에 세종에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주도까지 제해방 기술 지도는요 지역 제한이 있어요. 자, 전라도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라남도, 북도 이 권역에서만 할 수가 있고요.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북도, 부산 이 권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청도도 마찬가지예요. 충청남북도. 강원도는 이제 경기도하고 강원도 같이 하고요. 서울은 서울만 할 수가 있어요. 서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 사람들이 여기가 현장이 제일 많아요. 서울이. 그 다음에 경기도가 많고 그다음에 강원도는 별로 없어서 그래서 경기도랑 강원도랑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근데 이 업체들은 이 서울하고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왜냐? 여기 일거리가 제일 많거든. 그 다음이 부산이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 서울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법인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법인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가까운 여기가 뭐 양평이나 구리 정도 되겠죠? 아니면 요 현장에 가까운데 여기서 그 기술 지도를 하고 싶은데 권역이 경기도가 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진정을 냈어요. 우리도 여기 그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바로 옆인데 몇 킬로도 되지도 않는데 거길 기술 지도를 못 가게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지역 제한을 풀어달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12월에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역 제한이. 그러면 지역 제한이 풀리게 되면 이제 전국구로 뭐 이제 할 수 있다. 기술 지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게 아마 그 프랜차이즈하고 그러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하고 일반 골목 그 동네 슈퍼 사장하고 싸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회사들이 점점 세력 확장한다고 사람 뽑아서 여기다 두고 부산에다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그러면 이 기관이 점점 커지겠죠. 원래는 뭐 기관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 10명이 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충청 지부에 하나 놓고 강원 지부에 1명 놓고 막 이래가지고 일 많이 따오면 그 직원들이 10명, 20명, 30명, 40명, 100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업력이 여기가 크니까 영업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골목 상권들이 다 죽지 않을까. 일단 이 얘기가 너무 좀 많이 나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대전 충청 지역은 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요. 공사 기간, 금액 이런 거에 따져서.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15만 원이면 얼마예요? 15 곱하기 80회를 다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00만 원이죠. 20만 원씩 받으면 1600이에요. 20만 원씩만 받으면. 그래서 저는 15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고 뭐 평균 금액 한 17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10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요 단가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도 15만 원, 20만 원씩 전라도는 20만 원, 25만 원씩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도 15만 원, 20만 원씩 요즘에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개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 금액은 그러니까 15, 20만 원씩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뭐 자기가 열심히만 노력을 하면 최소 1,000만 원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 컨설팅은 뭐냐? 자, 안전 컨설팅이란 건 이 안전 컨설팅이란 건 이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들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지도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한 회당 한 100만 원씩 받아요. 자, 그러면 컨설팅 현장들이 이제 그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들이면 이제 공사 금액이 120억, 그리고 토목공사는 150억 이상인 현장들 말하는 거죠. 그 현장들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지도 조언을 해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받게 되는 보수가 한 100만 원 정도.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그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안전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을 원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안전 교육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켜주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데, 저것도 이제 인당 받거나 아니면 회당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안전 교육은 안 들어와서 못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제가 이제 영업력이 지금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이것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보통 많이 작성을 하는데, 자, 요거를 수주해서 하나를 작성하게 되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씩 정도 돼요. 이제 규모에 따라 틀린데 보통 뭐 작아도 5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그리고 뭐 진짜 아주 큰 현장들은 한 2,000만 원씩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수주를 해서 작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게 산업안전지도사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 왜 가장 좋냐면, 자, 여기까지는 기술사하고 똑같습니다. 기술사 업무 영역이랑 똑같아. 근데 이거는 기술사가 못해. 이거는 산업안전지도사만 할 수가 있어요. 산업안전지도사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제 심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근데 이제 지금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높이 31m 이상 50m 미만 공동주택. 자, 두 가지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10m 이상 15m 미만 흙막이 터파기 공사인 경우에, 흙막이 공사인 경우에 요 두 가지는 지도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와 확인이 뭐냐? 자, 원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착공 전에 안전 계획을 세워서 그 안전 계획을 검토를 받아라 하는 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예요. 특별히 위험한 경우에. 자, 근데 그 특별하게 위험한 공사를 하는 이 공사 현장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공단에 제출을 하면 이제 공단에서 심사를 해요. 자, 니네 작성한 계획서가 제대로 됐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그래가지고 안전해.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적정하다고 주면 되는데 적정은 없어요. 적정은 없고 다 조건부 적정으로 100% 조건부 적정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야 니네 뭐 요런 거는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조건부 적정으로 착공을 허가를 해줘요. 착공 허가. 이걸 여기다 써야겠네. 자, 착공을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다가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업무를 나와요. 이게 확인이에요. 심사하고 확인. 자, 이거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요거에 해당하는 공사는 심사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산업안전지도사가. 단 공단에 3박 4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3박 4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실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요거에 해당하는 공사의 심사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이게 6개월에 1회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 확인 점검을 나가야 돼요. 2달에 한 번.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확인 점검 나가는 건 돈이 얼마냐? 자, 요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십만 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십만 원. 제가 요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지역마다 편 차이가 커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요거는 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요것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또 다 내 돈이 되는 거죠. 내 돈.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버시고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을 잘 못하셔가지고 한 달에 뭐 10개도 못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영업에 대한 노하우는 저한테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뭐 좀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그거는 뭐 알려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서로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나만 잘 살아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웅크려들고 있으면 사람이 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낌없이 알려주고 그리고 서로 돕고 이러다 보면 점점 사람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지도사 사무소는 1인 사무소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 3년 정도만 운영을 하면 다 법인차예요. 왜?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영업력도 많고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혼자 처리를 못 하니까 결국은 이제 법인을 차려서 여러 명 모여서 같이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가 산업안전지도사 업무 영역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지우면 안 됐는데 그냥 지웠네요. 어쨌든 이 아까 그 5가지 업무가 주 업무고요. 그걸로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지도사 사무소는요. 요거는요. 집에다가 하셔도 돼요. 사무소. 저 집에다 차렸어요. 저도 집에다가
방 하나를 저희 집이 2층 집인데요. 그 2층을 저 혼자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2층 집을 그 거실 한 칸에 거실이 좀 커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사무실 꾸며놓고 거기다가 그 사무실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사업자 등록도 내고 그다음에 재해방 기간 지정을 신청을 해서 재해방 기간 지도 기간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업들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이 산업안전지도사는요 돈이 안 들어요. 제가 사무실 내는데 지금 이렇게 내는데 들어간 돈이 노트북이 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용 집기랑 사고 이런 거 하는데 또 한 1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법정 장비 있어요. 법정 장비에 드는데 1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래서 한 300 들은 거예요. 3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한 메리트 아닌가요? 300만 원으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어디 다른 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 나만 일하면 되니까 제가 뭐 좀 일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한 달에 300만 원치만 일하고, 그럼 돈 좀 더 벌고 싶다 그러면 1000만 원치 일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 월급날은 꼬박꼬박 다가오잖아요. 그럼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지도사는 내가 적당히 그냥 주 4일제로 일하겠다 싶으면 한 50개, 60개만 하면 돼요. 주 4일제로 한다 그러면 주중에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은 논다든지, 아니면 토일월 놀고 화수목금 일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자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이렇고요.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카톡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그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